네, 안녕하세요. 유일입니다. 또 다른 주제 가지고 지도를 통해서 역사 보는 시간 갖게 되겠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정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서 벌어진 청일 전쟁이라고 좀 거창한 제목을 붙였는데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곳이 부산인데요. 여기는 제가 좀 압니다. 제가 원래 고향이 부산이고 부산에서도 오늘 얘기하는 이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역사적 의미를 다 알았던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역사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가 그런 곳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외관 그리고 청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래 시작은 어디였느냐면 지금도 부산역을 건너가면 거기에 차이나타운이라고 있습니다. 또 상해거리라고도 부르는데요. 사실 그 차이나타운 상해거리 이러한 이름은 최근에 와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원래 그렇게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렇게 부르지 않고 거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청관골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여기서 관이라고 할 때는 그 관청할 때 그 관자하고는 다르고 여관 객사할 때 그 관자입니다. 그래서 청관골목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이 나중에 이제 관광 명소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차이나타운이라든지 또는 상해거리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마도 청나라 사람들이 꽤 많이 와 있었으니까 그런 얘기가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외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원래 이 외관은 원래 왜구 때문에 만든 것이죠. 왜구가 하도 시끄럽고 하니까 아예 정식으로 일본 사람들이 거래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줬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한 곳에만 있었던 적도 있고 또는 우리나라 전체에 복수로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언제가 되었든 간에 부산에 지금 초량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지금 초량하고 그때 그 초량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초량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던 외관은 거의 언제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임진왜란으로 전쟁을 치른 것이 1592년부터 약 7년간입니다. 1598년까지인데요. 1598년에 전쟁이 정유재란이 끝이 났으니까 그때 물러갔다면 최소한 한 2, 30년 정도는 서로 관계가 없는 것이 정상이겠죠. 그런데 실제로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 교역 관계는. 그래서 이미 1600년 그러니까 전쟁 끝난 지 불과 한 2년 되면서부터 다시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 우리 조선에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 또한 이들을 무조건 원수다 해서 죽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늘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포로 교환의 의미도 있고 또 무역의 의미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시작이 된 곳이고 또 이제 그 이후에 또 재미있는 일이 있는 게 글쎄 이걸 재미있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한일 합방을 겪은 것이 1910년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이 맺어지고 그것은 1904년부터 일어났던 러일전쟁의 결과였죠. 그 전에 1882년이었던가요? 4년이었던가? 지금 말하다 보니 기억이 안 나는데 청일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청일전쟁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전인 1872년에 이미 그 일본군이 우리나라의 어떤 땅을 점령한 적이 있습니다. 거문도 사건은 그거하고 다르죠. 거문도 사건은 영국이 점령을 한 곳이고요. 1876년에 우리나라가 강화도 조약을 맺었는데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일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부산 초량에 있는 초량외관이라고 하는 곳을
아예 자기들 영토로 편입시키는 것과 비슷한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얘기가 조금 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길게 갈 수는 없으니까 두 편 정도로 잘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편에서는 먼저 외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변모해 왔으며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위치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요 다음 편에서는 이제 그러면 외관과 대조되는 개념, 청나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청관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그 주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보면서 말씀하시죠. 네, 우리나라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그 네이버 지도가 더 좋습니다. 부산과 그 인근 지도를 보시고 계시고, 여기서 이제 좀 확대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 이제 거제도가 있고 여기 가덕도가 있고 요즘 신공항 때문에 한창 그 시끄러웠던 지역 그 어떻게 됐죠? 아무튼 그 지역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김해고요. 그런데 조금 더 확대를 해 보면은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부산의 중심이 이 해운대 해수욕장과 그 인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래 부산의 중심은 원래도 거기가 아니었고 지금도 아직 여기를 중심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이제 비싼 아파트들이 많고 한 차이가 있을 뿐이죠. 여기에 보면은 구 이름이 뭐 해운대구, 동래구, 동래는 오래된 곳이죠. 뭐 수영구 이렇게 다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서구, 중구, 동구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구 여기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하나? 예, 아예 위성지도로 보죠. 예, 예, 위성지도로 보면 여기 이제 섬이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영도라고 하는 섬인데 옛날부터 여기를 이제 절영도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영도다리가 어떻고 하는 얘기가 옛날에 우리나라 그 노래에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위성지도 이게 어느 시점에 찍은 것일 텐데 여기 보면 배들이 아주 많이 있다는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예, 부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항만입니다. 그리고 항만이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도시가 발전하면서 이제 생겼고요. 그리고 이 절영도, 영도, 절영도 여기를 구한 말에 러시아가 두 번씩이나 여기를 조차해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부동항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항구도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무산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은 예, 다시 아까 그 지도로 가는 게 낫겠다. 예, 여기에 보면은 여기가 지금 부산역이거든요. 부산역인데 원래 부산역이 여기 있었던 건 아니고요. 부산역은 어디 있었느냐 하면 요 부근에 있었습니다. 요 부근. 그러다가 1953년이었죠 아마. 대규모의 불이 나가지고 부산역이 다 타버렸어요. 원래 부산역은 그 1905년에 경부철도가 완공이 되면서부터 시작이 된 것인데 다 타버리면서 여기에 보면 부산 진역이라고 하는 역이 있습니다. 여기로 잠시 이전을 했다가 다시 지은 것이 지금의 부산역인데 그 이후에 개축은 많이 했습니다만은 똑같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 뭐 전철역들이 쭉 보이지 않습니까? 부산 진역, 초량역, 부산역, 중앙역 전철역들이 보이는데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략 이 전철역이 지나가는 요 길에서부터 바다 쪽, 요 바다 쪽은 웬만한 경우는 거의 매립지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매립이 언제 됐느냐면요, 조금 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현재와 같이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추게 된 것이 1964년인가 그렇습니다. 64년인가 66년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된 곳이 아닙니다. 여기가 부산역 이 부분은 좀 오래되긴 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원래 여기 부산에 보면은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제가 여기에 보면 제1부두라고 하는 곳이 있고 여기 제2부두라고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면 이제
제3부두, 4부두 하면서 부두가 계속 나옵니다. 이게 부두 아닙니까? 국제 여객 터미널 여기가 4부두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컨테이너 부두가 있고 뭐 그런데 요 1부두에서 가만히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철도가 끊어지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지금은 이 철도는 여기 철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기차가 다시 출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곳에 불과하지 의미가 없는 곳인데 원래 옛날에는 이 부근에 역이 있었고 지금 여기가 중앙역이라고 하는데 중앙동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중심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에서 제일 처음에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에도 주로 대마도 사람들이죠. 대마도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왔을 때 제일 처음에 어디 묵었느냐 하면은 여기 부산 영도 경찰서에서 조금 들어가서 요 부근입니다. 요 부근에 조그마한 객사를 준 겁니다. 이게 절영 객사라고 절영도 외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 오래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뭐 10년도 안 될 거예요. 여기서는 뭐 정상적으로 뭘 할 수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뭔가 대안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뭐 일본이나 조선이나 다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갔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 조금 제가 확대를 해 볼게요. 예, 여기입니다. 예. 부산 동구청이라고 하는 거 보이십니까? 예, 부산 동구청이라고 하는 거 보이시는데 여기에다가 외관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게 두모포 외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위성지도로 한번 볼까요? 예, 위성지도로 보면 여기가 지금 동구청이거든요. 동구청이고 아마도 그 당시에 이 부두가 여기 지금은 부두가 여기 있는데 아마 여기까지 그 물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면 거리를 제가 한번 찍어 볼게요. 거리를 찍으면 여기 부산 동구청 뭐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직선 거리로 해서 지금 이게 어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579m, 한 600m.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걸 뭐 쭉 직선으로 갔다는 것은 얘기가 좀 그렇고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짐을 싣고 와서 여기까지 객사까지 가는데 1km 이상이 됐을 겁니다. 꽤 먼 거리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만들자 말자 일본 사람들은 또 좀 크게 만들어 달라라고 계속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같이 쉽지는 않죠. 조선 입장에서 만들어 준 지 얼마 됐다고 또 새로 만들어 달라고 하느냐는 얘기가 나왔을 것이고 그렇지만 하도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옮기게 됩니다. 그래 옮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보면 길이 이제 재미있는 길이 있어요. 예. 요게 지금 보면 부산의 중앙대로라고 하는 길이거든요.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는 건 좋은데 여기서 길이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렇게 갈라져서 이 큰 길 옆으로 여기 사실은 지금 이렇게 보여서 그렇지 제법 가파른 언덕입니다. 예. 부산은 원래 그런 곳이에요. 요렇게 해서 뒷길이 있습니다. 예. 여기를 이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고관 또는 구관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을 하면 여기 원래 관이 있었다는 거죠. 관이 있었는데 옮겼으니까 옛날 관 또는 오래된 관 해가지고 여기를 고관 입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고관로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중앙대로로 이렇게 오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앙대로를 쭉 따라서 이제 어디에다가 새로 만들어 줬느냐 하면은 어차피 필요는 했으니까요. 요 중앙역, 요 부근에다가 만들어 줬던 겁니다. 요 부근은 한번 제가 여기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찍어 보겠습니다. 딱 보면 뭐 세관 삼거리, 연안부두 삼거리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오래된 것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요 지점이거든요. 정확하게는. 그러면 이것도 거리를 한번 찍어 보면 아마도 여기 어디였지 않겠어요? 여기 어디였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껏해야 요까지 가면 됩니다. 예. 그러면 직선 거리로 160m 나옵니다.
직선거리를 160m. 이 정도면 물건 운반할 만 하겠죠. 예. 여기에다가 이제 외관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집권하고 나서 에도 시대 때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는 많은 경제적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번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이제 여기 자연 경계입니다. 이게 여기 보면 이제 남성 여자 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보이시죠? 이게 옛날에 미시마 여학교인가 그래요. 예, 그런데 요 남성 여자 고등학교 여기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잘 안 보이지만 지형지도 한번 보면, 예, 지형지도로 잘하면 위성지도로 볼까요? 예, 여기 상당히 가파른 산입니다. 예, 뭐 산 높이는 76m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막상 걸어 올라가 보면 상당히 멉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쪽으로 가기는 힘들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사람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옆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확장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확장이 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확장이 되느냐 하면요. 예, 요 영주 사거리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여기 복내 초등학교라고 하는 데 보이시죠? 이 학교는 아주 오래된 학교인데 여기에 이제 그 높은 사람들이 일본에서 사신들 같은 높은 사람들이 오면 제일 먼저 여기서 멀지만 조선 왕에게 인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하는 객사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초량 객사거든요. 그래서 원래 여기가 초량이었던 겁니다. 초량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 부산 터널 삼거리라고 돼 있고 요 부분이 부산 터널입니다. 지금 여기는 산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조그만 그 개천이 흐릅니다. 당연히 뭐 바다로 가는 개천이겠죠. 그때만 해도 이 정도 되면 다 바다니까 바다로 가는 개천인데 자연 경계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하고 일본 사람은 섞이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조선 사람은 여기에 못 가게 했고 또한 일본 사람도 여기로 못 나가게 했습니다. 물론 시킨다고 다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나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일어났습니다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그러면은 지금 조금만요. 예, 요 길 지금도 가보면 이게 상당히 큰 길인데 여기에 큰 길이 있는데 요 길에서 이쪽으로 못 나간다 그러면은 또 반대로 이 길에서 이쪽으로 못 온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조선 사람들은 공식적으로는 이 동네 못 오니까 여기에 동네를 형성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외관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 의미가 없어지느냐 하면요. 아예 조선 전체를 일본이 뭐 합방을 했는데 굳이 외관이라고 하는 게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외관이 의미를 잃게 되면서 원래 여기를 신초량촌이라고 했던 곳입니다. 근데 여기 초량이라고 하는 말은 없어져 버리고 여기가 초량동이라고 하는 곳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초량동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 이제 외관은 제일 클 때는 일본에는 외관의 그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제일 클 때는 한 10만 평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상당히 그 넓은 땅에서 대마도 출신들이 제일 많았는데 대마도 사람들이 일본과 조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그 많은 교역을 했고요. 그리고 또 대마도 사람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도 일본에 이제 통신사로 가는 사신이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곳이지 않습니까? 아마 좀 긴장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선에 여기 부산에 있는 외관에 가가지고 초량 외관에 가가지고 일본 사람들을 연습 삼아서 만나고 가고 했다고 그런 기록이 우리나라에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외관에 관련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두 편으로 만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첫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외관이라고 하는 것이 부산에서 어떻게 생기게 되었으며 어떤 변천 과정을 거쳤던가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편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청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